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경북권 소식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햇볕이 뜨거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여름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들어선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절기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는 23도, 안동은 2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만 낮 기온은 대구 31도, 안동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햇볕도 뜨겁게 쏟아집니다. 자외선 지수는 우리 지역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나타나겠는데요. 이런 날은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최대한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고요.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우리 지역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마늘과 양파 등 거의 모든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시름에 잠긴 농민들이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낙위 기자입니다. 경북에서는 고추 경매가 한창입니다. 그제 경매가로 붉은 고추는 킬로그램당 평균 1,400원, 말린 고추는 600g에 7,550원으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재미는 없지요. 작년에는 제가 고추를 고평소해가지고 9천만 원 했는데 올해는요 5천만 원도 모았거든요. 양파와 마늘 등 다른 농산물도 가격이 폭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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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이 고스란히 농가 부채로 이어진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저도 한 박스에 2,000원, 3,000원. 이 박스 갖다 하면 납니다. 박스 하나에 1,200원씩 하는데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고 배추와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 채소류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농민이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북 농정개혁을 위한 민관 협치기구를 적극 설치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들은 가격 폭락의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늘과 복숭아 등 농산물을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에게 택배로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가뭄 걱정 없이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관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토양의 수분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물을 주는 시간과 양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트랙터가 넓은 밭을 분주하게 오가며 땅속에 호스를 깔고 있습니다. 40cm 깊이에 관로를 설치해 밭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돼 스마트폰으로 토양의 수분 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물을 주는 때와 양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 전략하고 시간 전략하고 또 인건비도 좀 전략이 되고요. 그 기존에 우리가 했던 스프링클러나 고랑에 물을 대주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물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농촌진흥청이 관로를 쉽게 매설할 수 있는 트랙터 장착용 기계와 물 공급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문경과 청송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 2헥타르씩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관이 작물의 뿌리 부분에 위치해 물 절약 효과가 뛰어나고 콩과 참깨는 생산량도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뿌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만큼만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관계 용수를 절약하는 효과 외에도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최대 26%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설치 비용이 헥타르당 2,900만 원으로 비싸지만 반복적인 설치와 철거가 필요 없고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가뭄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대에는 봄, 가을 가뭄이 심하고 2030년대에는 매년 가뭄이 심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와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관엽입니다. 한국물과협회 조사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4인 과적을 기준으로 21만 9천 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과 생산이 줄어들면서 과일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작황이 좋고 쇠고기를 포함한 19개 품목은 내림세를 보여 지난해보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2.8% 6,3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도내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경북관광진흥기금은 총 24억 원 규모의 첫 지원 대상 사업 31건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용자 사업은 서해선생 종택 개보수 사업 등 5건이 선정됐고 유배문화 역사기행과 팜파티 플래너 양성 등 26건은 보조사업 부문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경상북도와 시군은 2차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 액수를 80억 원까지 늘리고 기금 규모도 10년 동안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처음 입학하는 유치원을 인터넷 추첨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경북에서도 전면 시행됩니다.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가 학부모 여론의 문매를 맞은 도의회 교육위가 재상정된 조례안을 이번에는 통과시켰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현장 추첨에 선착순 줄서기까지 유치원 입학에 온 식구가 동원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만든 게 인터넷 추첨 시스템 처음 학교로입니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사실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전체 유치원의 4분의 1 정도만 참여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공립과 경쟁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대부분 빠진 건데 내년부턴 사립 유치원도 인터넷 입학 추첨이 의무화됩니다. 관련 조례가 경북도 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선 사립 유치원들의 입김으로 조례안이 한 차례 부결됐었는데 이에 대한 학부모 단체 비판이 이어지자 상임위 입장이 2달 만에 바뀐 겁니다. 다만 도내 유치원들의 정원 충원율이 70% 수준에 불과한 만큼 경쟁에서 도태된 사립 유치원들의 폐원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설 안 좋고 열악한 데는 바로 폐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폐원 예상 원수가 어느 정도 되냐 그 정도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책이 나오는데. 한편 보건 교육 시간을 늘리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7개 학교 관련 조례안도 이날 함께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해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제 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등 유류세를 15% 내렸고 인하 종료를 앞둔 지난 4월 인하율 수준을 7%로 낮춰 이번 달까지 다시 4개월 연장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8월 임시회에서 김명호 도의원은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안동댐 상류의 도산대교 건설 계획을 경상북도가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안동댐 담수로 안동 북부 지역의 지방도 흐름이 끊기면서 도산면과 예안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4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동댐 북부의 문화테마파크 등 관광시설이 줄줄이 들어서고 영양 방향으로 터널 개통까지 예정된 만큼 도산대교 건설에 필요한 교통수요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영풍석포재련소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대구고법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되지만은 기각될 경우 석포제련소의 사상 첫 조업정지가 당장 다음 주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주 대구지법은 영풍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영풍의 신청을 기각하고 29일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이행하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익제보자 신원을 노출해 물의를 빚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존심 회복에 나섰습니다. 인권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관들이 대거 급파돼 인권 침해 의혹을 받는 아동시설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동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 방임하고 인격권도 훼손했다는 겁니다. 흉을 시켜서 때리라고 교사가 유도한 것,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건물도 다른 그런 곳에 아이를 가두어 둔다거나 또 청각장애 아동에게 반성문을 오랫동안 쓰게 하면서 이렇게 아동 학대. 국가인권위원회 본부가 이례적으로 대구인권사무소 대신 조사관 7명을 급파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제보자 신원 공개로 물의를 빚은 터라 본부에서 직접 나선 거로 보입니다. 이 시설에 있는 아동 40명 가운데 학대 피해 경험자는 70-80%에 이릅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진 어떤 권력 관계들보다도 더 절대적인 어떤 이게 위압적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행사되는 이런 이게 이제 폭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정서적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클 수밖에 없죠. 그동안 뒷짐만 좋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만큼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어디까지 밝혀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포항 수돗물 필터 변색의 원인 물질은 망간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유난히 많은 망간이 왜 검출됐는지는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조사한 민간 전문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일단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교수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 전문가 7명은 지난 13일부터 수돗물 필터 변색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원수에서만 망간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05mg/L보다 높은 0.085가 검출됐을 뿐 정수장과 일부 상수도관에서는 측정 기계 검출 한계인 0.004 이하로 검출돼 불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저수조 침전물과 필터에서 검출된 성분 가운데 망간은 43에서 49%, 알루미늄은 30% 가까이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간은 발색 강도가 철보다 300배 강해 흰색 필터에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망간이 유속이 낮은 오천읍 관말 지역 정체 구간에 지속적으로 쌓여 있다가 유량이나 유속의 변화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급수되어지기 위해서 또 이제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침전조에 침전되어져 있던 어떤 그러한 물질들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이 집중된 오천읍에는 가압장이 아닌 동일한 압력으로 수돗물을 내보내는 배수지가 없는 것도 한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쪽 지역이 굉장히 많은 급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지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미네랄인 망간은 지표수에 존재하는 용존 물질로 성인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05mg/L 이하로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가 없는 측정값이라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수조를 청소한 뒤에도 필터 변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물을 걸러내고 말렸어요. 드라이기로 말려서 자석을 대니까 입자가 자석에 들어붙더라.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37개월 유아가 석 달 전부터 피부 발진과 부종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더니 환경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시다 하셔서
했더니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한 혈액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셨어요. 수돗물 불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존 활성탄 접촉 시설과 막여과 등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과 상수도 관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로봇과 미래의 자동차,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휴스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북혁신 아카데미 1기 교육생을 26일부터 모집합니다. 모집 교육생은 분야별 20명 내외로 80명 규모며 고급 현장 실무형 교육 5개월과 기업 인턴 3개월 과정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선도자로 성장합니다. 교육생들은 4개 신산업 분야별로 무료로 교육을 받고 소정의 절차를 통과하면 매월 100만 원의 교육 지원금도 받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 공동기술 지주가 지방기업 펀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43억 원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대경 기술 지주가 조성할 지방기업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3억 원을 출자하고 경상북도 17억 원, 대경 기술 지주회사가 2억 5천만 원을 출자하는 등 모두 43억 원 규모입니다. 투자 분야는 지역 인재 회기 창업 투자와 의과학, 약학 창업 투자, 그리고 신산업 기술 창업 투자 등입니다. 대경 기술 지주에는 안동대와 동양대, 영남대 등 1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췌장암의 성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대마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를 시험관 실험과 췌장암 모델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췌장의 국소와 전이 암세포를 모두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대마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해 대마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행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 킥오프 회의가 오후 3시 30분 도청 화랑실에서 열리고 제16회 안동 북구축제가 오전 10시 30분 와룡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 인구교육이 오후 2시 예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영양군은 지역 하천 어족 자원 증식을 위해 쏘가리 등 어린 물고기와 다슬기를 방류했습니다. 영양군은 영양읍 감천리 등 지역 하천에 쏘가리와 메기, 붕어 등 34만 마리의 어린 물고기와 다슬기 94만여 회를 방류했습니다. 영양군은 지난 13일에도 붕어와 메기치어 33만 마리와 다슬기를 방류하는 등 지역 하천 어족 자원 조성과 생태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여름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들어선다는 절기처서입니다. 절기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는 23도, 안동은 2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만 낮 기온은 계속 크게 오르면서 오늘 대구는 31도, 안동은 28도를 기록하며 낮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햇볕도 뜨겁게 쏟아집니다.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나타나기는데요. 이런 날은 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고요.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옅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고령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도, 고령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시각 기온 21도, 구미 2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문경과 구미 모두 29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1도, 영주 20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8도, 영주 27도로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우리 지역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활동하기 무난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